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17번째 구간별 이동 경로와 흐름 인문계열 두 번째 시간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구간별 이동 경로와 흐름에 대한 파트는 인문계열 2에서 이제 마감하도록 하고, 자연계는 지난번에 이제 설명을 좀 드렸죠. 그래서 인문계는 여기까지 해서 마감하도록 하고, 이제 원서 접수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영상을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원서를 쓸 때 꼭 지켜야 하는 핵심적인 포인트, 원서 지원에서의 합격하는 비결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해서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인문계열에 대한 그 구간이동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드리게 될 텐데, 이게 이제 왜 이렇게 중요하냐라고 하는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원서를 쓸 때는 어딘가에 안정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죠. 특히 정시는 선에 맞춰서 원서를 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가나다에 원서를 쓸 때 다 합격 예측 가능성 80% 구간의 원서를 쓴다. 또는 이런 선에 맞춰서 원서를 쓰기에 매우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학생들의 원서 지원의 흐름, 경향에 따라서 결국 상위 구간이 하위 구간이 될 수도 있고 하위 구간이 상위 구간이 될 수도 있고요. 특히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나의 성적으로 지원 대학은 결정할 수 있지만 하지만 학과 결정을 할 수가 없다. 왜? 모집 단위 내에 학과의 점수 변동이 매우 심하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정시의 원서 지원은 선에 맞춰 원서 쓰는 것이 아니라 사설 형태로 원서를 써야 돼요. 다시 말하면 안정 지원, 그 다음에 상향, 도전적인 전략이라든가 안정 상향의 전략이라든가 이런 반드시 사선형의 원서를 써야만 안정 지원이 구축이 되어질 텐데, 이렇게 어디에 완정을 쓰고 어디에 상향을 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 군배열의 흐름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뭐냐면 자연계열과 인문계열이 통합되어지면서 사실상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흐름의 구도가 대부분 다 멈춰버린 상태예요. 여전히 자연계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하위 학과에서 상위 학과로 이동하고 또 상위 학과에서 상위 학과로 이동하는 선순환 구조가 발생이 되어지고 있지만, 인문계열은 대부분의 구간에서 구간이 차단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충원율이 낮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실제 점수의 하락폭이 매우 낮아진 점을 특징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 이러한 점들을 잘 캐치하시고 지원 구간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었던 내용의 일부를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죠. 자, 서울대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서울대학교는 지역균형 선발 전형과 일반 선발이 있기 때문에 이 전형의 특징, 전형의 유불리를 꼭 신중하게 잘 판단하셔야 될 거라는 말씀을 드렸고, 자, 서울대로 원서를 쓰는 학생들은 첫 번째로 인문계열이라고 한다면 연세대에서 서울대로 이동하는 학생들이 첫 번째 있겠죠. 두 번째는 고려대에서 서울대로 이동하는 학생들이 있겠죠. 물론 당연히 연세대에서 서울대로 이동할 수 있는 학생의 비율이 높아요. 하지만 지금 현재 현실은 연세대나 고려대는 서울대로 이동하는 경로로 보기보다는 사실상 자연계열의 상향의 집중 구간이 됐기 때문에 예전에 연세대, 고려대가 서울대로 이동하는 경로였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출발을 해서 서울대에 도착하는 지점이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모든 구간은 어떻게 되냐면 하위 구간에서 상향을 치는 지점이 됐어요. 대부분 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연세대, 고려대의 충원율이 하락하게 되고, 충원율이 하락하게 되어지면 합격생들 간의 점수의 폭이 매우 조밀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연세대와 고려대를 결정할 때 많은 분들은 뭐를 결정하냐면 영어가 몇 등급이냐 이거를 결정하게 되었는데, 영어가 전년도에 약 7.8%에서 올해 4%로 급감하게 되어지면서 많은 학생들이 영어 성적에 불리함을 갖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연대보다는 고려대 쪽으로 가는데,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많은 분들이 통계나 데이터를 보죠. 입시 기간에. 그런데 그 데이터는 하나의 지점에서 와서 하나의 지점으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데이터를 분석하고 아무리 데이터를 가지고 추론한다 하더라도 모든 분들이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영어 2등급을 맞았다, 이 성적을 기간에 대입하면 결국 모든 방향이 고려대를 향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꼭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하게 될 때 이 데이터는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점이고,
내가 만약에 합격 가능성이 50%라면 그 앞에 60, 70, 80, 90%의 학생들이 이 데이터의 신뢰도를 믿으면서 지키고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위 구간에 밀리고 기다리면 결국 순환이 발생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 합격 예측이 뒤로 밀릴 가능성도 높다는 점을 꼭 이해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연대를 갈까 고대를 갈까 마치 연대 고대 두 개만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연대 고대 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고려대는 일반 전형과 교과 우수 그리고 연세대까지이기 때문에 선택의 범위가 세 개라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고려대학교에서 올해 처음 실행하는 교과 우수가 가지고 있는 유불리에 대한 부분들을 잘 판단하시게 되면 여기에서 실제 다른 일반 전형이나 또는 연세대를 원서를 쓰는 것보다 좀 더 낮은 성적에서도 합격의 기회를 열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연세대로 이동하는 구간은 어디냐면 사실상 성균관대에서 연세대로 이동하는 구간이 발생이 되어지겠죠.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구조, 다시 말하면 성균관대에서 연세대 고려대로 이동하고 연세대 고려대에서 서울대로 이동한다는 것은 문이과가 통합이 되어지기 전에 활발하게 이동 경로가 잡혔지만 대부분의 문과의 상위학과는 하위 자연계학과에서 상향을 치는 지점이 됐기 때문에 대부분 돌아가는 과정, 이동을 멈췄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하지만 성균관대학교는 두 개 학과, 다시 말하면 글로벌, 경영, 같은 학과에서는 여전히 300%이 넘는 충원율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동 구간으로 보실 수가 있고, 두 번째, 성균관대와 마찬가지로 인문사회 계열의 명문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서강대학교는 문이과가 통합이 되어지면서 인문계, 자연계 동일하게 수학에 대한 반영 비율을 43.3%의 반영 비율을 주게 되어짐에 따라서 자연계의 집중적인 공략 지점이 됐죠. 그러니까 하위 구간에서 서강대를 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강대가 결국은 서강대에서 연세대로 이동하는 지점이 아니라 하위 구간에서 합격을 노리고 몰려드는 지점이 될 거고, 그러면 결국은 서강대에서 연세대로 기동하는 구간은 멈춰버린 거죠. 그만큼 서강대는 충원율이 많이 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는 성균관대와 서강대가 같은 레벨의 대학이었다면 문이과가 통합이 되어지면서 결국 하위권의 자연계 학생들이 교차 집중 구간이 됨에 따라 서강대학교는 성균관대에 비해서 다소 밀리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게 되어지면 결국은 뭐냐면 성균관대를 가에서 나로 성균관대로 이동을 하겠죠. 요 점을 주목할 점이 있는데 많은 학생들은 어디를 보냐면 연고대를 보는 거예요. 무조건. 그렇죠? 대학은 연고대를 볼 거고 그럼 무조건 모든 학생들이 연고대를 원서를 쓰려고 할 거고, 연고대를 예를 들어서 문과에서 문과로 쓰는 학생도 있지만 이과에서 문과로 교차 지원을 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연고대로 몰릴 거고요. 연고대로 몰리고 난 다음에 그 두 번째 학생들이 몰리는 지점이 바로 이 성대 지점이에요. 그 성대와 성균관대 지점이, 서강대 지점이 학생들이 대량으로 몰리는 지점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가군에 있는 성균관대학교는 나군에 있는 성균관대에 비해서 경쟁률이 하락하고 그 다음에 결국은 충원율도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군의 성균관대학교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라고 한다면 성균관대학교 가군을 절대로 쓰지 않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문계 학생인 경우에는 이렇게 들어오는 경로인 경우에는 여기를 쉽게 쓰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인문계 학생 중에 가군의 성균관대를 원서를 쓰고 그 다음에 나군의 성균관대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학생들은 원서를 쓰지 않으려고 하겠죠. 왜? 이동 용로가 매우 좁으니까. 하지만 자연계 학생은 얘가 다르죠. 자연계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교차를 친다 그러면 교차의 핵심 지점이 바로 성균관대학교 경영이나 성균관대학교 글로벌 경제가 교차의 핵심 지점이 될 거예요. 그러면 밑에서 교차를 쳐서 들어오는 구조가 되거든요. 그러면 인문계 학생들에게는 성균관대학교 가군이 원서 지원을 기피하는 구간이지만 자연계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성균관대학교 가군이 아주 매력적인 공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몰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고, 자, 그 다음 지점은 한양대 지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한양대는 사실상 어떻게 보실 수 있냐면 학과폭 자체가 가군의 학과폭이 크고
그 다음에 나군의 합각폭이 좁죠. 가군은 합각폭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 가군에서 나군으로 이동하는 지점으로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군이 훨씬 더 합격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대량 많은 학과 학생들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한양대 학생들이 성균관대로 이동하기는 사실은 어렵죠.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도 맞지 않기 때문에 두 개의 지점 중에서 한양대학교에 하나의 지점이 있죠. 교차가 집중되어질 수 있는 지점, 수학의 반영 비율이 40%가 반영이 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같은 경우들은 교차의 집중 구간이 되기 때문에 사실 학생들이 좋아하는 교차의 지점은 한양대학교 지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균관대 경영의 지점인데 이게 문과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원서를 쓰고 싶지 않은 지점이 돼요. 왜? 문과 학생들이 한양대를 쓴다면 결국 한양대에서 한양대로 이동하는 경로밖에 없고 성균관대를 쓰면 성균관대로 이동하는 경로밖에 없죠. 절대로 연고대를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연계 학생들에게서 이 가군의 성균관대나 한양대학교 수학 반영비 40% 두는 구간은 아주 매력적인 구간이기 때문에 문과와 이과의 학생의 원서 지원에서 방향성이 다르다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한양대 같은 대학은 반반 대학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결국 한양대에서 한양대로 이동하는데 한양대학교에서는 가에서 나로 이동하는 구조예요. 나에서 가로 이동하기는 쉽지 않고 이동 경로가 많이 뚫려 있지는 않습니다. 자,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반반대학이라고 해서 중앙대학교에서 가군에서 나로 이동하고요. 그 다음에 나에서 가로 이동하는 구조예요. 이런 대학들의 특징은 하위 구간에서 상향 지점이 매우 어렵다는 거죠. 왜? 내가 여기서 상향을 치면 마치 이 학생들과 경쟁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디에서 들어와? 가군의 중앙대에서 직접적으로 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워요. 우리가 원서를 쓸 때는 가까운 지점의 합격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내 성적에서 가까운 지점은 점수의 하락폭이 크지 않다. 오히려 상위 구간일수록 점수의 하락폭이 크다는 점을 알아야 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위의 구조는 대서사선형이면서 모든 대학이 맞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렇게 그렇죠? 계단 형식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점수의 하락폭이 비교적 크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었던 부분이 이 파트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설명을 드릴 내용은 중앙대부터 시작해서 동국대까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인문 계열에 대한 구간별 이동 경로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최종적으로 2024학년도 정시 컨설팅을 마무리하면서 핵심적인 내용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일단은 중앙대학교는 대부분의 대학이 중앙대학교는 가와 나를 서로 교차하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중앙대학교에서 상향을 해서 위쪽 구간으로 넘어가서 한양대로 도달할 수도 있지만 도달 범위가 적고 중앙대에서 교차를 해서 나군의 서강대학교에 도달할 수 있지만 도달 범위가 적어요. 왜 이렇게 도달 범위가 적어졌냐? 근본적으로 교차 지원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교차 지원이 되어지면 교차가 몰리면 이동률이 떨어져요. 그만큼 이동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 하위 점수권 학생들이 붙잡고 덤벼드니까 결국은 이 순환 구조가 발생이 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과는 사실은 자연계에 비해서 대학 진학이 매우 어렵다. 원서 지원의 포인트를 찾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가끔 자연계 학생들 중에서 교차 지원이 유리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실제로는 문과가 훨씬 더 원서 쓰기가 어렵고 자연계는 틈이 많아요.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교차 지원을 할 때 꼭 교차 지원이 유리하지만은 않다는 점을 꼭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중앙대학교가 그러면 이제 좌와 우로 주고받는다. 그럼 그 다음 지점은 바로 이화여대죠. 이화여대가 나군에 있기 때문에 이화여대는 어디로 이동합니까? 결국은 중앙대로 이동할 수 있겠죠. 이 얘기는 뭐냐면 교차 지원을 빼고 또는 교차 지원의 비율을 줄이고 난 다음에 이동 경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화여대는 중앙대로 이동할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는 경희대가 있겠죠. 경희대는 결국은 어디로 이동하게 되냐면 첫 번째는 이화여대로 이동하게 될 거고 여기서 조금 더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중앙대학교 하위 지점에 이동을 하겠죠. 여기서부터는 어디가 중심이 되어지냐면 결국 중앙대학교 가군이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이화여대가 중심이 되고 이화여대에서 경희대로 이동을 하는 흐름이 되겠죠. 이 흐름이 될 거고요. 그 다음 지점에는 뭐가 있냐면 한국외대가 있습니다. 한국외대의 상위권학과는 어디에 있냐면 나군에 위치하고 있어요. 한국의 외대의 상위학과가 나군에 있는 이유는 결국은 가군에 뭐가 있기 때문에 경희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가 발생이 되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아실 점은 한국외대 과군은 원서지원 막판까지도 어떻게 돼? 미달 사태가 벌어지는 구간이에요. 눈치 작전이 그만큼 치열하고 가군의 경쟁률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나군은 비교적 안정적이죠. 자, 한국외대의 가군의 학생들이 나군으로 유입될 거고 나군에 있는 한국외대의 상위권 학생들은 경희대로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중간 지점 정도의 학생들이 시립대학교 나군의 2개의 학과에 원서를 쓸 수 있고요. 또 한국외대 학생들 중에서는 일부는 시립대학교로 이동할 수가 있는데 이 시립대학교가 어떻게 보면은 스카이라인 위쪽에 연세대나 고려대가 있을 거고 그 다음 지점에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지점이 있을 거고 그 다음 지점이 보시는 것처럼 한국외대, 경희대, 시립대 구간이 되는데 이 구간에서는 뭐가 되게 중요하냐면 선호도라는 게 매우 중요해요. 입시의 데이터는 선호도가 반영이 되어지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문과에서는 어디를 선호하냐? 경희대를 선호하고 외대를 선호하고 시립대를 선호하니까 시립대의 선호도가 떨어져요. 선호도가 떨어지면 경쟁률이 떨어지고 경쟁률이 떨어지면서 이탈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시립대가 조금 더 좋은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알아야 되는데 또 반대로 이렇게 뭔가 욕망이 집약이 되어지지 않으면 점수는 낮지만 이동률이 없어요. 고요해요. 욕망이 집중되는 구간, 다시 말하면 경희대학교처럼 욕망이 집중되어지는 구간은 경쟁률이 높을 수 있지만 이동률이 활발하게 발생이 되어진다는 특징도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만큼 이제 시립대학교에 원서를 쓰는 분들은 외대 학생들 중에서 일부가 시립대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시립대학교에 원서를 쓰는 학생들 일부는 어디로 이동합니까? 결국 경희대로 향하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의 왕은 경희대가 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 지점은 바로 어디서 들어옵니까? 건국대학교가 어디로 이동하는 지점입니까? 외대로 이동하는 지점이고 외대 상위학과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나군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국대 학생들이 외대로 입정하거나 건국대 학생들은 이렇게 해서 시립대로 이동하는 경로가 되고 그럼 건국대는 가군이 상위학과예요. 결국은 나군에서 가로 이동하는 경로가 되겠죠. 물론 나에서 가로만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가군에 있는 하위학과에서 나군으로 이동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경로가 잡히게 될 거고 그럼 동국대학교는 다시 어떻게 이동해? 가에서 나로 이동하는 경로고 다시 이쪽으로 이동하는 경로가 발생이 되겠죠. 이런 이동 경로의 흐름과 이동 경로의 과정에서 첫 번째는 이동 경로의 흐름, 두 번째는 이렇게 좌우로 서로 주고받는 경쟁의 과정에서 틈이 벌어지는 이러한 지점들을 잘 찾아내시면 이동 경로의 과정에서 점수의 간격을 좁힐 수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대학별로 하나씩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중앙대학교는 어떤 대학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흔히 말하면 서울에 있는 대학을 두 개로 구분 짓는다. 라고 하면 중앙대 위, 중앙대 아래. 특히 중앙대학교는 하위 구간의 교차가 집중적으로 발생이 되어지는 지점이기 때문에 인문계뿐만 아니라 자연계 학생들이 몰리는 지점이고 특히 이 지점은 어떤 지점이다? 결국은 이렇게 좌우가 서로 주고받는 형태의 원서 지원이 되고 상하로 위쪽 대학으로 교차를 통해서 올라가는 지점으로는 많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서로 주고받는 지점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보시는 것처럼 중앙대학교 가군에는 어떤 과들이 있냐면 글로벌 금융, 공공인재, 그 다음에 문헌정보, 영어영문, 역사, 철학과가 있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충원율은 대부분의 구간이 100% 이하의 구간이에요. 이렇게 충원율이 100% 이하의 구간이라는 얘기는 교차가 몰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교차가 몰리지 않는 구조, 다시 말하면 불과 3, 4년 전으로 문이과가 통합이 되기 전으로 넘어간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문과의 상위 구간의 충원율이 높게 발생이 돼야 돼요. 그리고 하위 구간은 충원이 아예 없어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문과를 이동할 수 있는 경우가 상위 구간밖에 없기 때문에.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충원율이 전체적으로 높지 않다는 특징을 보실 수가 있겠죠. 결국은 이거는 뭐냐면 좌우로 학과 선택에 따라서 이동을 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거고
특히 우리가 원서를 쓸 때 제일 주목하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들은 바로 이런 하위 구간의 원서 지원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왜? 나의 성적으로 대학은 결정할 수 있으나 학과 결정은 불가능하다. 왜? 이 학과의 점수가 원서 지원에 따라서 요동을 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구간을 잡는 게 매우 어렵고, 특히 이 구간에 자연계 교차가 몰리게 되어지면 실제 어떤 원서 지원의 결과가 나올지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원서 지원 마지막까지 경쟁률을 주목하고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마지막 원서를 쓰지만, 우리가 마지막 원서를 쓸 그 순간도 결과값이 아니라 예상값이고, 그리고 원서를 마감을 치고 나면 완전히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어찌 보면 마지막에 예상값을 통해서 결과값을 유축하면서 원서를 쓰는 게 훨씬 더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 설정이 매우 중요하고, 이런 것들은 정말 분석을 통해서 포인트를 잘 잡아내는 기준이 매우 중요한데, 특히 하위 구간일수록 매우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시의 기간의 데이터에서 가장 위험한 구간이 모든 대학의 하위 구간. 왜? 밀려드는 구간이기 때문에 실제 점수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쓰는 지점이 대학의 하위 구간에 해당이 된다면 신중한 결정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중앙대학교 나군도 보시면 그렇고, 중앙대학교 다군도 사실은 학과를 상위 학과와 하위 학과를 분할해서 선발을 하고 있죠. 중앙대학교 나군의 상위 학과는 응용통계, 국제물류, 그 다음에 광고, 홍보, 경제, 심리, 국제정치, 사회학과 이런 등이 사회학과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나머지 있는 학과들이 조금 낮은 과라고 볼 수 있고, 충원율을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큰 변화가 없어요. 보시는 것처럼 제일 높은 응용통계학과가 100%, 국제물류가 105%, 쭉 내려와서 사회복지학과도 119%로 보여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일반적으로 하위 학과에서 상위로 이동하는 경로에서의 충원율이라기보다는 사실상 좌우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이 되어지는 충원, 그 다음에 교차를 치고 난 다음에 다시 자연계 학과로 이동하면서 발생이 충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화여대가 있겠죠. 이화여대는 어디를 씁니까? 중앙대로 이동하기를 희망을 하지만 사실 이화여대하고 중앙대학교하고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이 맞지 않죠. 이화여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30, 30, 20, 20의 반영 비율을 보여주고 있고, 중앙대학교는 40, 40, 0, 20 반영 비율이거나 35, 45 반영 비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화여대에 비해서 중앙대학교가 국어와 수학의 반영 비율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동성은 크지 않고, 대부분 이화여대는 하위 구간에서 위로 올라오는 지점, 하위 구간에서 위로 올라오는 지점 또는 하위 구간에서 교차를 치는 지점으로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화여대 지금 보시면은 인문 계열이 보시는 것처럼 미래산업 약학부터 시작해서 뇌인지 과학부, 그 다음에 쭉 내려보면 통합 선발에서 173명을 선발하고요. 교육학, 교육공학과, 간호학과 등등등이 있지만 사실상 이화여대는 원서 지원의 포인트가 많지 않죠. 통합 선발을 하는 저 학과는 173명을 뽑지만 대부분의 학과들이 모집 인원이 적어요. 그러니까 원서 지원이 그만큼 불안한 지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 충원율을 보시면 대부분의 지점이 거의 뭐 50% 이하? 그 다음에 제일 높은 지점이 간호학과가 96%니까 이걸 제외하고 나면 모든 지점이 40% 이하의 충원율이죠. 그만큼 이런 여대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은 뭐냐면, 야, 여대가 좀 낮겠지, 또는 모집 인원이 적으니까 원서 지원에 붙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이화여대나 숙명여대나 성신여대 같은 여대의 원서를 쓰는데, 여대가 입시기간에 예측하는 점수보다 다소 낮은 건 맞아요. 왜? 선호도가 낮으니까. 점수가 낮지만 문제는 이탈률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고요한 구간이에요. 내가 원서를 써서 내 점수에서 5점이나 10점 상향을 해서 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예비번호를 2번, 3번을 받아도 실제 이동성이 없기 때문에 추합으로 붙기가 어려운 거죠. 예전에는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문과의 상위권 학과의 원서를 쓰면 반드시 상위권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자연 취업이 발생이 되는데, 이게 교차 지원으로 대부분 막혀버리니까 충원이 발생이 되지 않으면 점수가 하락하고 예비번호를 받아도 합격하실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이제 이화여대 구간에서 생각하실 수 있는 그 점. 왜? 실제 최초 합격이 아니면 추가 합격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이런 점이 단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경희대학교로 가게 되어지면 여기서 좀 더 활동성이 생기기 시작하죠. 경희대학교에 원서를 쓰는 분들은 이화여대에서 원칙적으로는 중앙대로 이동하지만 실제 중앙대로 이동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경희대학교에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이화여대로 이동을 하거나 경희대에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중앙대로 이동하기를 희망하겠죠. 경희대학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반영의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회과학이나 경영계열의 반영 방법과 인문계열의 반영의 방법이 있겠죠. 자, 보시는 것처럼 인문계열은 지금 여기 밑에 있는 학과들은 국제캠퍼스 학과죠. 글로벌 커뮤니케이션부터 시작해서 러시아과는 국제캠퍼스고, 위쪽에 나와 있는 것은 서울 캠퍼스의 학과들이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영어 영문학과, 응용통번역, 철학, 국어국문사학과, 주거환경, 아동가족학과나 의성학과인데, 이 경희대학교는 사실은 선호도가 매우 높은 지점이에요. 특히 이 지점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충원율은 높은 지점에서는 한 105%, 125%, 91%, 82%, 150% 정도의 충원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화여대와 다르게 활동성을 많이 보여주는 지점이다. 이동의 가능성을 많이 보여주는 지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렇게 충원율이 발생이 되어지는 이유들 중에 하나도 결국은 상위대로 이동도 하지만 교차 지원을 통해서 학과 선택에 따라서 이동하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많은 학생들이 교차를 치는 지점은 바로 여기죠. 그리고 대학이 낮아질수록 교차의 지점은 한정돼요. 대학이 높아지면 연세대다, 고려대다, 서울대다면 자연계 학생들은 어떤 과도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상위대학은 모든 지점이 교차의 지점이 된다면 중앙대 이하로 떨어지면 교차 지점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죠. 문과 학생들이 이걸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균관대학교 그 다음에 이하로 내려가면서 보시는 것처럼 경희대학교에서 교차가 몰릴 수 있는 지점은 대표적으로 경영, 그렇죠? 저기죠? 경영, 그 다음에 뭐 경제, 그 다음에 회계세무, 그 다음에 빅데이터 응용, 자유전공학부, 이런 데가 집중적으로 어디가 몰려? 다시 말하면 교차 지원이 몰리는 지점이고, 그 다음에 밑으로 가면서는 교차의 비율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다음으로 가면은 이제 한국외대예요. 한국외대는 사실은 경희대가 좋아, 한국외대가 좋아,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경희대가 좋아라고 말하지만, 한국외대는 특히 이렇게 동양어나 서양어 전문대학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 분야는 경희대학교보다 한국외대가 더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사회과학 쪽이나 아니면 경영경제 쪽은 경희대에 대한 선호도가 높죠. 한국외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교차 지원이 들어오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죠. 교차 지원이 들어올 수 있는 지점은 바로 어디입니까? 나군에 있는 일부 학과. 하지만 가군은 사실상 거의 교차가 들어오지 않아요. 문과 학생들끼리 경쟁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또 문과의 비율이 줄었다는 거죠. 문과의 비율이 줄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한국외대의 나군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 한국외대 나군에 있는 학생들은 최종적으로 어디를 향하게 돼? 경희대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한국외대가 보시는 것처럼 다군의 한국외대가 있습니다. 한국외대와 중앙대의 격차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중앙대 경영의 원서를 쓰기를 바라고, 그리고 성적이 만약에 안 되면 쓰지 마라 하다가 결국에 나중에 가면 이제 한국외대로 몰리기 때문에 이 두 개의 학과들 간에는 점수 차이가 매우 크게 벌어지고, 다시 말해서 중앙대에서 한국외대로 만약에 낮추게 되면 그만큼 훨씬 더 안정적이겠죠. 합격할 수 있는. 자, 한국외대 가군을 보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외대 가군은 자연계 학생들이 교차가 몰리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한국외대 가군이 정말 좋아졌다. 왜? 교차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교차가 들어오지 않고 문과 학생들끼리 경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수능에서도 문과, 다시 말하면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들의 비율이 많이 줄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점이 좋은 지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경쟁률은 전년도로 보면 대부분 경쟁률이 4점대 또는 5점대 정도의 경쟁률이고, 이런 경쟁률은 사실은 불과 3년, 4년 전만 하더라도 상상할 수 없는 경쟁률. 예전에 대부분 10대 1 정도의 경쟁률이었기 때문에 올해도 아마 경쟁률은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자연계 학생들이 이게 관심을 갖지 않으니까. 자, 자연계 학생들이 주로 관심을 갖는 지점은 한국외대 중에서 특히 나군이죠. 나군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 경제학과가 있어요. 국제통상학과가 있죠.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학과들이 여기에 집중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한국외대에서는 나군에 관심을 갖지만 근본적으로 한국외대는 교차 지점이 잘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교차를 친다 그러면 한국외대는 다군의 경영, 그렇지 않으면 경희대 쪽에 교차가 집중이 되기 때문에 한국외대는 그만큼 가구나 나구는 인문계 학생들끼리 경쟁이 되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판단하시는 게 좋고요. 충원율을 보시는 것처럼 윗지점일수록 충원율이 높고 아랫지점은 낮아요. 이 윗지점이 바로 어디로 이동하는 거야? 경희대로 이동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시립대가 있죠. 시립대는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문과에서는 한국외대와 그 다음에 경희대에서 순위가 좀 밀리는 학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립대학교는 아래에서 들어오고 시립대에서 원서를 산 학생들이 어디로 넘어갑니까? 이렇게 해서 다시 경희대로 넘어가는 구조로 보시면 되겠죠. 자, 시립대는 보시면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첫 번째 가군의 학과가 두 개가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도시행정학과하고 자유공학부 두 개가 있고 두 개 학과의 경쟁률은 5.06과 6.91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고 그리고 저 경쟁률 아래는 허수 지원들이 많이 포함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나군에 비해서는 다소 불안하지만 성적대는 더도 낮을 가능성이 높고 충원율을 보시게 되어지면 72%나 63.3%이기 때문에 비교적 어느 정도의 충원율이 유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시립대 나군으로 가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립대 나군은 특히 교차 지원이 많이 몰릴 수 있는 지점 중에 해당이 되죠. 보시는 것처럼 세무나 그 다음에 경제나 그 경영이나 이런 학과들은 당연히 이제 수학의 반영 비율이 높게 주는 구간이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집중되는 몇 개의 구간이라고 할 수 있고 문과 학생들이 일부 원서를 쓰는 지점들은 그 이하의 구간에서 원서를 쓰는 지점이고 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시립대학교는 외대, 경희대, 시립대 라인에서 다소 경쟁률이 낮은 지점이 있기 때문에 잘 파악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시립대는 어디에서 들어오는 경로가 되냐면 결국 외대에서 외대로 이동하기도 하지만 외대 가군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 중에서 외대의 상위 구간, 다시 말하면 사회계열이나 경상계열에 접근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시립대로 이동할 수가 있어요. 여기보다는 시립대는 어디에서 들어와? 건국대에서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가능하면 외대의 학생들은 외대에서 외대로 이동하는 경향이 더 큽니다. 그리고 시립대는 결국 건국대에서 들어오는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건국대학교는 사실 건국대 이하의 학생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로망과 같은 학교죠. 여기를 정말 가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보시면 건국대학교 가구는 학과폭이 좁죠. 보시는 것처럼 상위학과도 별로 없고 일어교육이나 영어교육 학과 정도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학과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지점은 아니고 건국대학교의 학과는 대부분 나군에 포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군과 나군을 분할 모집하게 되고 그리고 나군의 학과들이 집중이 되면 결국 상위권 학생들은 대부분 이 지점에 원서를 쓰게 되고 결국은 가군은 그만큼 기회가 발생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점들을 노리고 또 많은 학생들이 원서를 써요. 그만큼 여기가 불안 지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건국대학교 나군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학과에 따라서 반영의 방법들이 다소 차이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충원율을 보시면 윗구간이 충원율이 나오고 하위 구간은 충원율이 별로 안 나오죠. 결국 윗구간은 어떤 구간이냐 하면 반영해서 수학의 반영비율이 높은 지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건국대학교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바로 지점이죠. 보시는 것처럼 국어의 반영 비율을 40%를 두는 구간과 수학의 반영 비율을 35%를 두는 구간에서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에 따라서 결국은 이동성의 차이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빨리빨리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동국대학교가 그 밑이죠. 결국 이렇게 이동하는 구간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쪽에서 이렇게 이동하는 구간이기도 하고 여기서 다시 외대로 이동하는 경로라고 볼 수가 있고 건국대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나군 쪽에 대부분의 학과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결국 건국대를 마주보고 있는 동국대에서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동국대학교는 가군이 강이고 건국대학교는 나군이 강이에요. 이런 점들을 우리가 저를 보시면 되고 그럼 건국대에서 외대로 원서를 쓰거나 건국대에서 경희대로까지 이동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동국대학교는 가군이 보시는 것처럼 상위학과들이 대부분 포진하고 있죠. 경제학과도 있고 국제통상학과도 있습니다. 많은 학과들이 있고요. 충원율을 보시면 비교적 한 100% 정도의 충원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동성이 꽤나 높아요. 왜냐하면
동국대에서 건국대로 이동하는 경로에 있기 때문에 대학 선택에 따라서 이동이 커지고, 특히 이 동국대나 건국대 이하로 가면서 뭐가 발생이 된다? 교차의 비율은 급격히 줄기 시작하고, 교차의 학생들이 원서를 쓸 수 있는 학과의 폭도 매우 줄어든다는 점, 이런 점들을 보시기 때문에 사실상 외대 이하의 지점에서는 외대 이상의 지점과 다르게 자연계 교차의 비율, 교차의 지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문과 학생들끼리의 경쟁, 선순환 구조가 발생이 되는 지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동국대학교 나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영, 회계, 경찰행주, 상위학과가 있고, 그 다음에 일부 이제 하위학과가 같이 섞여 있으니까 동국대는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원서를 쓰고, 그게 다시 건국대학교로 교차로 원서 지원하면서 이동하는 경로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동 경로에 대한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 이 내용은 제가 너무나 빨리 설명을 드려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도 있고 이해가 부족한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설명드린 이 차트를 좀 자세히 펼쳐놓고 하나씩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이동 경로의 흐름을 보실 수가 있고, 제가 이전에 블로그에 올려드렸었던 데이터를 같이 보시면서 체크하시면 이동 경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루 종일 앉아서 컴퓨터만 쳐다보고 있거든요. 컴퓨터만 쳐다보면은 한 지점만을 계속 뚫어져라 보고 있어요. 이러다 보면은 결국은 점수의 노예가 되고 숫자가 노예되고 숫자를 믿게 되고 숫자만 따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그 지점이 나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원서를 쓰는 한 지점으로 모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 이런 점을 꼭 알아두셔야 되고, 원서를 넓게 이해하셔야 돼요. 넓게. 그래야만 그 안에서 안정지원과 상향지원의 틈을 찾아낼 수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사실상 이제 원서 지원의 가장 중요한 시기는 바로 지금이죠. 1월 초부터 시작해서 1월 1, 2, 3, 4, 5, 6, 7. 이 과정이 제일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시고 힘든 시간이겠지만 남은 과정 잘 집중하셔가지고 데이터를 좀 더 추론적이고 상상적이고, 그 다음에 내 성적대에서 조금 더 높은 구간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연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